네, 이번 시간에는 벤처 인증 도전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평가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벤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절차,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평가 지표가 별도로 없습니다. 적격 투자 기간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또 투자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 그 다음에 예비벤처 유형이 있습니다. 예비벤처 유형도 일반적으로 예비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창업 경진대 입상 실적이 있거나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선정 실적이 있는 사업자, 또 창업 교육 또는 인턴 수료 확인서가 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연구개발 유형과 혁신성장 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다음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현장 실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가 바로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잘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그것을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증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 성장성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 성장성에는 사업화 기반, 그 다음에 사업화 활동, 사업화 성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거기에 또한 평가 지표는 고용 상승률은 3년 미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은 1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입니다. 이것은 3년 미만 기업은 20점. 똑같습니다. 3년 이상도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 적절성 중요하죠. 50점입니다. 3년 이상은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협업실적이 10점,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영 계획의 타당성 이것이 20점, 2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과는 3년 미만이나 3년 이상은 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점수가 배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목표 시장의 적절성. 목표 시장의 적절성이 무엇이냐면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국외 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제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이 이제 녹아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점 만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경영자가 대표님이 그 동안에 이제 기업을 하면서 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도전했던 또 이뤄냈던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나 또 그런 어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실적인데요. 협업 실적은 뭐냐면 MOU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들과 이제 그 협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뭐 주로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기업은 기술도 되지만은 어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구매해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계약서입니다. 협약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점 만점입니다. 이것은 5건 정도 이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영의 타당성이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개발 및 그 사업화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는지, 또 향후 3년간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비용과 또 사업화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녹아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고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혁신성장 유형에 대한 평가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 혁신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별리로는 기술개발 기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술개발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연구 조직 및 연구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그것이 30점이고요. 3년 미만은, 3년 이상 기업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및 투자 현황은 이제 3년 미만은 해당되지 않고요. 3년 이상 기업은 2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은 30점이 되고요. 3년 미만은, 3년 이상 기업은 2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R&D 실적이죠. 이거는 국가 R&D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러한 실적입니다. 그것이 있는 기업은 10점까지, 또 3년 미만도 10점까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차별성에 20점이고요. 3년 미만, 3년 이상도 20점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요거는 10점,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기술개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기술개발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 연구 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이것은 뭐냐면 연구 조직이 있냐,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가 있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기술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의 경력,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력이 많고 또 경력이 많고 또 학력이 높으면 좋겠죠. 그러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및 투자 현황은 뭐 3년 미만은 없고요. 3년 이상은 20%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성과,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30점이 됩니다. 굉장히 높죠. 30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술, 서비스에 대한 그 개발 배경, 또 배경의 원인,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 방안,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추진 경과, 제품이나 그 기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D 실적이라는 것은 국가 R&D 사업화에 이제 선정이 된 경우고요. 이것은 대부분 없는 회사들이 많겠죠. 있으면 10점 만점 되겠고, 없는 회사들은 여기서 10점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연구 조직, 연구 분야, 또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여기서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차별성, 이것도 20점입니다. 예, 차별성, 이것도 잘 녹여내야 됩니다. 우리 기술, 우리 제품이 다른 타사,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런 우위에 있는지, 차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잘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경쟁사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기술이 어떤
그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입에 대한 그 확대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것도 10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허 등록, 특허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5년, 10년 된 것은 이제 점수가 되지 않고요. 3년 이내에 그러한 특허 등록이나 특허 출원, 실용신안,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없다면 그것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혁신성장 유형에 있어서는 또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사업화 기반, 그 다음에 사업화 활동, 사업화 성과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고용 상승률의 평가 지표에서는 3년 미만은 없습니다. 예. 고용 상승률 3년 미만은 그렇게 점수를 안 두겠다 그런 얘기고 3년 이상은 10점 만점이 됩니다. 예, 전년도보다 상승이 돼 왔다면 10점 만점이 되는 것이고요.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 이건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기반 계획의 적절성, 이것은 50점이죠. 아까 우리 연구개발 유형에서 우리가 돌아봤었죠. 여기는 40점입니다. 협업 실적, MOU죠. 이거 10점, 이거 1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영의 타당성, 20점, 2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과는 여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확인, 이것은 뭐냐면 갱신, 3년 전에 받은 기업이 다시 벤처 인증을 갱신할 경우에는 이것은 여기서 20점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계획에 따른 그 전에 받았던 그런 계획에서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출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어야 사업계획서에 녹여져 있어야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인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그러한 팁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벤처형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노하우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